총무성은 한국에서 국민기업 네이버를 일본이 침탈하려 한다라는 프레임으로 바뀔지는 사실은 전혀 예측을 못했고,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 더 빨리 일본은 경제안전보장 추진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라인야후가 일본의 국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 됐다는 뜻이고, 까딱 잘못하면 네이버는 동남아 사업을 시장을 잃을 수도 있어요. 지금 사실은 일본은 AI 혁명에서는 패권 국가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굉장히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빨리 이 바뀐 룰에 적응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을 하는 우리 기업들이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잊어버렸을 분도 있기 때문에 잠깐 이제 좀 복기를 하면, 2023년 11월에 이 라인야후가 5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일본의 총무성이 2024년 3월 5일에 행정지도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행정지도인데, 여기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라인야후는 네이버로부터 자본 지배를 받고 있는 관계를 재검토하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로부터 자본 지배를 받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재검토해라, 즉 자본 지배를 받지 않게 해라. 그 얘기는 꼭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해서 관계를 분리해라, 이런 뜻이죠. ネットワークの特にネイバーとのネットワークの関連性というところが課題があって、今回のハッキングにつながったと。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난리가 났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라인야후가 2024년 4월 1일,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뒤에 제1차 행정지도에 대한 대응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네트워크하고 업무를 분리하는데 한 2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2026년이 되면 완전히 분리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니까 이 총무성이 엄청나게 화를 낸 겁니다. 아니, 2년이나 걸리면 안 된다, 빨리 하라고. 그래서 보름 있다가 4월 16일 2차 행정지도를 합니다. 거기에는 다른 내용은 없고, 중요한 게 가속화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빨리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2024년 7월 1일에 라인야후가 2차 행정지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거기에 보면 지분 관계는 당분간 손댈 수가 없고, 다만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네트워크 분리나 업무 분리는 되도록 빨리 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결국 이제 1년의 사태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듯 싶은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있는데, 한 가지는 왜 총무성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2번이나 행정지도라는 걸 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총무성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행정지도 안에 지분 매각 운운하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을까입니다. 왜냐하면 이 행정지도라는 것은 알려져 있다시피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라인야후처럼 통신업자들은 정부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행정지도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행정지도 안에 기업의 고유 영역인 지분 조정을 이야기한다든지, 이건 굉장히 드문 경우거든요. 정답은 이번 이 라인야후 사태가 경제안전보장 이슈와 관련이 있기 때문. 일본은 2022년 5월에 경제안전보장 추진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이 경제안전보장 추진법에 의거해서 2023년 11월에 라인야후하고 소프트뱅크를 특정 사회기반 사업자로 지정합니다. 이 특정 사회기반 사업자는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에 중요한 14개 인프라 업자들, 그러니까 철도, 도로, 통신, 방송 업자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됐거든요. 특정 사회기반 사업자로 지정이 됐어요. 이렇게 지정이 되면요, 앞으로 새로운 설비를 들여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한테 업무를 위탁한다든지 할 때 정부의 사전 승인을 다 이 계획서를 제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라인야후는 이제 일본의 경제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 된 거예요.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라인야후의 지분 조정을 포함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라인야후의 어떤 경영에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마련이 돼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2023년 11월에 50만 건에 달하는 정보 유출에서 이 문제가 시작했다고 파악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거보다 더 빨리 2021년 3월에 중국인 직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라인의 자회사였던 중국 회사가 있는데, 그 중국 회사에서 일본 유저들의 데이터를 들여다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일본에 굉장히 큰 뉴스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국가정보법이 있어서 중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기업들의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데, 만약에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이제 일본 유저들의 정보들을 전부 들여다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공포심이 그때 굉장히 확대되면서 이 라인야오의 정보 유출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일본에서 큰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총무성은 라인야오에 대해서 그때도 경고를 했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행정지도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한국에서 국민기업 네이버를 일본이 침탈하려 한다라는 프레임으로 바뀔지는 전혀 예측을 못했고, 일본의 이 총무성도 굉장히 당황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서 네이버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나 의미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7월 1일 날에 낸 보고서에 보면은 지분 조정에 관해서는 뭐 전혀 더 이상 언급이 없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라인야오와 네이버의 분리는 앞으로 이제 계속 더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이 네이버의 향후 사업인데요. 결국에는 대량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본의 유저들이 뭐 1억 명에 가까운 유저가 있고 또 동남아에도 그만큼의 유저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동남아 사업을 라인야오의 이 자회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야오를 분리하는 거는 까딱 잘못하면 이제 동남아 사업을 시장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점에 있어서 네이버는 굉장히 이제 고민이 깊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관치라 그랬는데,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를 보면 옛날에는 일본의 뭐 대장성이나 통산성이 일본의 고도 성장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었습니다만 1980년대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 시대가 되고 자유무역 시대에 기업이 글로벌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관이 너무나 강한 그립감을 가지고 간섭이나 개입은 굉장히 기업의 어떤 경영 활동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작은 정부가 추구됐었거든요. 이게 한 30여 년 지나고 나서 약간 평가가 또 바뀌고 있습니다. 경제안전 보장이 중요해지고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등장하고요. 큰 정부의 시대가 도래한 거죠. 先端技術分野での競争力を維持強化し、日米の連携が不可欠であることを確認いたしました。 그래서 이제 정부는 단순히 뭐 기업을 서포트하는 역할이 아니라 동맹국들과 우호국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안에서 자국 기업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잘해 나갈 수 있을지, 확장해 나갈 수 있을지를 굉장히 직접적으로 서포트해야 되고, 라인야오 같은 경우에도 일본 입장에서는 경제 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례적으로 개입을 했었던 거죠. 반면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경영은 기업의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항상 네이버가 원하는 게 뭔지, 네이버에게 있어서 최상의 선택이 뭔지를 고려해서 측면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입장은 2016년에 트럼프가 등장하기 이전이라면 굉장히 적절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미중 갈등이 첨예화되고 세상이 이제 디커플링 되면서 동맹국들, 우호국들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본이 IT 혁명에는 뒤처졌기 때문에 이 AI 혁명에서는 패권 국가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굉장히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규제도 철폐하고 보조금도 굉장히 파격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죠. 소프트뱅크가 원래는 네이버가 개발하고 있는 AI에 투자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소프트뱅크는 이제 독자적으로 AI를 개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독자적으로 AI를 개발하기로 결심하자마자 일본 정부가 421억 엔을 지원하기로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AI를 개발하는 게 일본의 경제안전 보장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사례로 좀 바꿔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나 네이버에게 정부가 현금 지원하겠다, 보조금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여론이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민간 기업에게 세금을 투입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일본은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는데요.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릴 수도 있고,
그때는 틀렸지만 지금은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룰 세팅이 바뀌고 세상에 룰이 다른 룰에 적용되기 시작한 거죠. 우리 정부와 기업이 빨리 이 바뀐 룰에 적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 글로벌 경쟁을 하는 우리 기업들이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 더 나아가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교양일을 부탁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양일을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이어트도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보세요. 이게 빡종원. 스브스 프리미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